받았었는데 그때 치면 지금의 가격은 40평대 후반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30평대 후반까지는 다 도달을 했어요. 리먼 직전 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시면 20평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초반이었고요. 32평대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37평 같은 경우에 6억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 평형까지는 지금 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40평대 후반은 아직 거기까지가 터치가 안 된 건데 나와 있는 물건 기준으로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건 저 점쟁이가 아니라서 말할 수 없어요. 점쟁이도 틀리는데 저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네. 판단에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6.17로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었어요. 가끔 기사에 보면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어서 부동산이 잡힌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거래량이 잡혀서 부동산이 잡히려면 가격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되는 계속되는 거래는 6.17 이후에 계속 신고가를 매기고 있고요. 신고가가 거래되면 여전히 그건 또 기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로 물건이 그렇다고 투매를 하거나 급매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거래할 물건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물건이 없고요.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향후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릉 신도시 이제 당첨을 받으려고 전세 살려고 적을 여기 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일산도 전세가 굉장히 씨가 말랐을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마르다는 얘기는 좀 이제 그런데 전세가 없기는 한 5월 정도부터 전세가 없었어요. 지금 그때는 전세가 5월부터는 전세가 그냥 평형별로 한두 개 있을까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전 평형을 둘러봐도 거의 물건이 없을 정도예요. 단지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 단지에 한두 개가 아니고 단지에 하나가 나올랑 말랑. 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에 거래한 것들이 내년 1월에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을 다 미리 끄집어내서 거래한 것들이에요. 전세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플러스 2가 요청이 돼서 되는 2년 동안은 이럴 것이고요. 2년 후에는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흔히 이제 전세금이 오르면은 이제 매매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럼 모든 부동산에 똑같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5%, 80%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이제 그 정도로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전국구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가를 갱신하는 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 각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한 2, 3년 전에 부동산이 되게 안 좋을 때를 생각하면 깡통 전세니 이렇게 감액 전세니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 시장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의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니면 가장 중심에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향후 몇 년 동안 큰 공급이 있나요? 3기를 제외하고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금리나 이런 가동할 수 있는 건 풀가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매매가도 더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4번부터는 사장님. 네, 준비됐습니다. 일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긴 한데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특히 킨텍스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작년에 준 아파트가 전용 84가 10억 중반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아파트가 비싼지 그리고 이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을 텐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11월 달 다음 달에 개통이 되는데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요. 예.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의 출입구가 어디 있냐면 백마역 바로 옆에 지하철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개통만 하면 되는데 네. 지금 풍동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문산, 뭐 파주, 문정 가기는 아주 쉬워졌죠, 그죠? 네. 10분대 이내로. 네. 그리고 또 동해까지 연결된 서부 외곽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졌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광명까지 뚫리게 됩니다. 네. 광명에서 수원까지 뚫리게 되고 예. 수원에서 평택, 천안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이쪽 이제 일산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주요 고속도로 교통 호재가 하나 생긴 거죠. 네. 그게 가장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호재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 잠깐 얘기했는데 GTX는 정말 교통의 혁명입니다. 혁명. 뭐 KTX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하 40km에서 KTX가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백마역에 이제 거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거주하는데 바로 옆에 이제 급행 같은 경우에는 한 정거장 차이인 거죠. 대곡역에 가서 네. 갈아타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의 뭐 코엑스에 근무한다 그러면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역까지 15분밖에 안 걸려요. 음. 그 다음에 삼성역까지 18분밖에 안 걸려요.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이 일산은 정말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뭐 손가락 안에 꼽혀요. 네. 늘 매년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이 일산 동구가 가장 앞서 있더라고요. 뭐 서구, 덕양구도 좋지만 어쨌든 일산은 살기 좋은 도시니까 굳이 이제 강남, 삼성 근처에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18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해지니까 네. GTX는 거의 교통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만약에 이제 계속 이제 언젠가 개발이 되겠죠. 좀 그쳐질수록. 테크노밸리가 킨텍스 근처.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분당에 비해서 일산 집값이 반값도 안 되는 이유가 네.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족 도시가 아니라서. 예. 그런데 일산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면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합해서 2만 명이 넘게 이제 전문가들이 네. 들어오게 되고 또 특화되어 있습니다. VR이나 AR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으로 또 방송 영상밸리라고 해서 지금 EBS가 들어가 있고 SBS, MC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 같은 경우에 또 CJ 아레나 같은 공연장 같은 경우에 CJ 아레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한 해 2천만 명이 관객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BTS가 만약에 아레나에서 공연을 하면 국내 사람들만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산의 호텔이 다 동나겠죠. 또 맛집마다 문제성시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레나가 뭐 공연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이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그 킨텍스 제3 전시장이 이제 예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 전시장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코엑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JDS라고 해서 남북 경제특구 개발 대북 리스크가 여기는 늘 존재하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북한하고 나중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일산 파주가 중심 거점 도시가 됩니다. 더 먼 미래를 보면 현 정부가 꿈꾸듯이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대곡역에서 타고 백마역을 지나서 유라시아까지 횡단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장기적이긴 하지만 언젠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요소이고 무엇보다도 일산은 살기 좋은 자족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제가 37평 가장 많이 오른 37평을 예로 이제 지금 올 초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37평이 5억이었습니다. 매매가가 5억이었고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와서 6억 5천이 된 거예요.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매매가. 그럼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임대차 3법 그걸 발표한 뒤에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5억이 된 거예요. 네. 다시 갭 차이가 1억 5천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2030 세대 갭투한다고 뭐 패닉 바잉한다고 막 야단치는데 저는 정말 열정 바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서울
중위 가격이 7억이었고 2018년대 8억, 2019년대 9억, 지금 10억 300이 넘었습니다. 매년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17년도에 패닉 바잉한 그 30대 뭐라 그럴 겁니까? 30대, 20대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냐면 그 친구들은 IMF를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지른 거죠. 제 입장에선 개인적으로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일산 동구만큼은 가파르게 오를 거예요. 언제까지 오르냐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오릅니다. 주관적이긴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